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박한쌤의 이슈킹 75번째 시간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170만 원이 하이닉스가 깨진 다음에 다시 200만 원까지 순간 치솟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배경의 이면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있지만은 왜 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시 단기로 살짝 사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오늘은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바로 구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구글의 급락, 삼성전자의 와 하이닉스의 삼전닉스의 급등이라는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볼 건데요.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마이너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이너스 7%로 마감이 되었어요. 테슬라도 마이너스 14.57% 폭락. 그러한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3.2% 나홀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단기 급반등이 연속성이 과연 계속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한 건지, 오늘은 바로 구글의 급락 그리고 삼전닉스의 급등,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진실을 파헤치는데 저희들을 도와줄 이 두 장의 그림, 조연출들이 있어요. 이 두 장의 조연출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반도체 밸류체인 생태계를 그린 지도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시가총액 순서대로 종목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본 겁니다. 자, 잠시 뒤에 한번 요거를 이 두 장의 그림을 이해를 하면,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반등이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또 지지선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종목들의 흐름도 결국은 결정하게 되는 거겠죠.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자, 먼저 구글의 실적 발표부터 한번 자세하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구글의 발표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은 2분기 실적 발표는 이게 끝자리가 빌리언이에요. 즉 10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환율 1,500원 기준으로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1빌리언은 10억 달러니까 1조 5천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구글의 2분기 매출액을 발표했는데요. 1,198억 달러입니다. 빌리언으로 따진다면 119억 빌리언.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냥 억 달러로 계산한다면 1,198억 달러, 한국 돈으로 177조 원 정도 전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최대가 1,171억 달러가 예상이 됐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자, 영업이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407억 달러, 약 60조 원 정도, 환율 1,500원 곱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이 좀 약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2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거보다 압도적인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업이익조차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34% 정도 달성되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반도체 같은 경우 약 80%에서 70% 지금 HBM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죠. 구글이. 그런데도 뭐 어차피 세계 최고의 기업이에요. 순이익은 1,121억 달러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65조 원, 전년 동기 대비 298억 달러,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유가증권 실현비익이 장부에 좀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높지 않다. 이거보다는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회성 비용, 예를 들어서 로얄티를 받는다든가 건물을 처분했다든가 혹은 주식에 갖고 있던 미실현 유가증권 폭등한 것들 혹은 폭락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도 영업이익에는 없지만 여기 순이익에는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 예상했던 것은 2.89달러인데 실질적으로 9.11달러 나왔어요. 시장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지금은 여기에 큰 의미가 없겠죠. 약간 영업이익률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다. 자, 그런데요. 구글이 이렇게 매출도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어디서 성장했느냐? 바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크게 폭증을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한다면 제미나이. 여러분들이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 저도 제미나이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 부분에서 크게 82% 매출액이 증가해가면서 수주 잔고가 5,140억 달러까지 이렇게 폭등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수주 잔고가 5,140억 달러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0조 원 정도가 현재 수주 잔고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액은 광고 수입과 유튜브 수입들, 그리고 구글 검색 사업 이런 걸로 나오고 있지만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급성장해가면서 성장성도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저 정도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폭등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막상 어떻습니까? 발표하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3%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장에서 오늘 새벽에 마감된 정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장 시작 전에 3% 먼저 빠진 다음에 장 중에는 또 추가로 4% 더 빠져서 마감돼서 7% 급락 나왔어요.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 플랫폼,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대형 빅테크 종목들, 즉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지어야 되는, 소위 얘기해서 반도체를 구매하는 업자들이죠. 반도체 수요업자들이에요. 이들 주식이 대거 폭락 나왔습니다. 그 방아쇠를 구글이 당겼어요. 테슬라는 14.57% 폭락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바로 요 한 줄의 문구 때문에 저 엄청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전 세계 시가총액을 다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간밤에 1,0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사실은 날아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 시가총액 전체에서 무슨 얘기냐? 대규모 자본 지출이 예상됩니다. 구글은 2004년도 상장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한 돈이 더 크지가 않았어요. 항상 100만 원을 벌어들이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9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상장한 이후 회사가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하는 돈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현금 흐름, 즉 자본 지출의 적자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즉 벌어들인 돈 대비 적자가 얼마가 나왔느냐? 약 8조 원 정도. 60억 달러.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9조 원 달러, 9조 원이네, 한국 돈으로. 그렇죠? 네. 1분기도 항상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투자가 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게 지금 미국 내 업체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국 회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보다 중국 회사들의 성장 속도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활용도가 지금 더 빠른 상태예요. 그런 그 비용도 저렴하게 또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나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경쟁, 즉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같은 느낌입니다. 누가 먼저 먹느냐죠. 옛날에 러시아와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이제 천안문 광장 중국이 개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천안문 광장과 러시아 상페테스부르크라든가 러시아 광장에 모스크바 광장에서 무슨 행위가 있었냐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무상으로 줬습니다. 코카콜라도 무상으로 주고 펩시콜라도 무상으로 주고. 사람들이 어떤 걸 먼저 받아먹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평생 먹게 되는 콜라가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공산주의에는 콜라가 들어가지 못했죠.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 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쓰십니까? 애플 것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스마트폰에 왜 키움증권만 쓰시나요? 삼성증권 무료 수수료도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게 편해서 그냥 평생 쓰게 되는 거예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코카콜라 마찬가지입니다. 킨사이다, 칠성사이다 마찬가지죠. 빙그레 바나나 우유? 네. 그리고 다른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왜 그걸 먹게 되느냐? 먼저 먹게 된 게 평생 입맛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글도 지금 중국 업체들과 미국 내부 경쟁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금 늘리게 돼요. 원래 이번 연도 예상했던 연간 투자 금액은 180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대 그보다 더 많은 약 10% 정도 늘린 205억 달러, 죄송합니다. 1,800억 달러에서 1,9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은 2,050억 달러, 즉 205억 빌리언.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대략 280조 원까지 투자 규모를 늘려야 된다. 이 투자 규모라는 것이 데이터 센터 짓는 겁니다. 결국에는 투자 규모를 왕창 늘린다는 것은 반도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대량 구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경쟁을 해야 되니까 먼저 누가 시장 점유율을 먹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주문할 거냐, 네이버에서 주문할 거냐, 신세계 쓱닷컴에서 주문할 거냐. 누가 먼저 편한 걸 깔아주느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2분기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5,140억 달러, 아까 말씀드렸던 700조 원에 이르고 앞으로 2년 내에 이것이 누적 잔고의 수주 잔고가 2년 내에 매출로 달성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굉장한 지금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상장하고 지금 적자,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나요. 대략 60억 빌리언, 한국 돈으로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 정도로 적자 날, 구글이 저 정도로 적자 날 정도다. 그러면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스페이스X 상장에서 1,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60조 원 정도 이번에 현금을 마련했는데요. 테슬라도 지금 이 테슬라도 돈이 씨가 말랐다고 어제 모건 스탠리인가에서 발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 특히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대규모 반도체를 구입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회사들이 지금 대규모 자본 적자 현상으로 전환된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2분기 지금 적자 진행 예상되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미 완전히 돈이 씨가 말랐죠. 그래서 지금 회사채 발행이 안 된다면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연중 최저점으로 계속 내리 곤두박질 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나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를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샌디스크나 델 테크놀로지, 휴렛 패커드 같은
이런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도 계속 잘 팔아먹고 잘 누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제가 아까 두 개의 조연출을 기억해달라고 했죠.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반도체 밸류체인 생태계인데요. 반도체를 디자인합니다. 야, 우리 이런 반도체 만들어줘. 엔비디아도 구글은 TPU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자기들도 설계를 해요.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아마존, 델, AMD 이렇게 반도체 만들어줘.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에 넘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만의 TSMC, 삼성전자. 대만의 TSMC가 엔비디아의 칩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칩, 그리고 애플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칩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즉 반도체 칩 디자인 회사라는 건 사람으로 따지면 뇌입니다. 설계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에 따지면 근육에 해당되는 TSMC나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시스템 반도체를 뭐라고 그러느냐? 파운드리라고 그래요. 그 시스템 반도체를 하청받아서 만들어주는 회사. 이걸 파운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이 공장들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장은 없는데 설계도만 갖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팹리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설계도도 직접 그리고 공장도 갖고 있는 회사. 누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인텔이 있네요. 네, 인텔. 네. 인텔 같은 경우 이걸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자립 독립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회사들은 누구겠습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아마존이나 그리고 여기 이제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본인들이 반도체를 주문하는 회사죠. 네. 설계도도 그려서 메타플랫도 마찬가지 넘겨주면 얘들이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갖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기업이나 개인한테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입도 발생하는 거고. 그 회사들이 또 누굽니까? 아까 반도체 설계를 의뢰했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생태계 내에서 지금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매출도 팔렸어요. 750조 원어치만큼.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100만 원이 들어와요, 지금. 순이익은 30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경쟁해야 되잖아요, 빨리.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또 지어야 되잖아요. 반도체 빨리 받아가지고. 설계도 넘겨주고. 돈을 얼마를 쓰는 거예요?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매출액인데, 그래서 3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 쓰는 겁니다. 적자가 나는 거죠. 경쟁을 해서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그래서 대규모 발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애들이 돈이 없네?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겠는데? 발주가 좀, 그럼 HBM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도? 그래서 주가가 빠졌던 거죠. 30%씩. 샌디스크도 30% 빠지고, 일본의 키옥시아, 옛날에 도시바, 낸드도 빠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30% 빠지고, 삼성전자도 30% 빠지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애들이 투자를 멈출 줄 알았더니 구글이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놈들은 죽을 맛이겠죠.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테슬라라든가. 애들은 지금 돈이 씨가 말라가는 거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나가빠진 상태고요. 자,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걸 보시면은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못 올라갔죠. 약보합입니다. 구글 장중에 제가 떴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 4%예요. 종가는 마이너스 7%로 끝났습니다.
테슬라, 아마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플러스 6%까지 폭등합니다. 어제 장중에.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3%까지 폭등합니다. SK 하이닉스예요. 전 세계 시가총액이 지금 12번째, 13번째 왔다 갔다 합니다. 하이닉스가.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 플러스입니다. 반도체 회사와 반도체 장비 회사는 일단 지켜냅니다. 시장은 폭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먹는 것이 없는데 계속 아래로 물건이 나올 수 있느냐. 결국에는 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투자를 멈추지 않고 구글이 적자 나면서 투자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조만간에 오라클이라든가 메타 플랫폼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현금 씨가 말라서 그들이 투자를 멈추거나 바꾸게 된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도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00, 하이닉스는 200만 원 반등 나왔다가 맞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반복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종합주가 지수는 어떨까요?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결국은 반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진실을 밝힌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옛날처럼 장기 투자를 할까요? 단타 매매만 하는 겁니다. 폭락 나오면 매수하고 반등 나오면 다시 정리하고. 대신에 국제 유가가 지금 $100 근처까지 다시 폭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혹은 낙폭과대의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살짝 예전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에서 미국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 이런 종목 중심에서 지금은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나 해상풍력 이런 쪽으로 지금 자꾸 돈들이 살짝 이동하고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즉 반도체는 지금은 이제 매매 떨어졌을 때 매수 올라갔을 때 매도. 반면에 방어주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재생이라든가 혹은 전력 인프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국내에서는 이제 이것이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이노텍, 삼성, SDI, 에코프로 BM 같은 2차 전지와 전구체들로 살짝 방향을 조금 돈들이 이제 다각화되는 옛날만큼 반도체 집중 현상이 좀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돈들이 좀 다각화되는 것을 빨리 느끼셔야 돼요. 결국에는 구글의 급락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낙폭과대에서는 여전히 구글이 자기의 출혈, 피까지 흘러가면서 사준다.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반도체. 낙폭과대에 있어서는 살 수 있는 겁니다. 170만 원 미만에서 여러분들. 혹은 앞으로 더 한 번 더 밀리면 150만 원 미만에서 적극적으로 단기 베팅 가능. 그러나 이제 반등 나와서 170만 원 미만에서는 200만 원 오면 매도. 그리고 160만 원 미만 150만 원에서는 이제 190만 원 반등 나오면 매도. 즉 20% 30%짜리 짧은 단기 매매 혹은 단타 매매가 1박 2일 코스 혹은 일주일 코스로 일어나는 그것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그 이상 그렇게 추격 매수는 또 물리게 되는 거겠죠. 문제는 저처럼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단타 매매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박한샘의 세력킹 문자 메시지 회원분들은 엊그저께 하이닉스 폭락 나올 때 삼성전자랑 그리고 SK스퀘어 배팅했습니다. 단기적으로 15% 20% 폭등 나와요. 바로 컷합니다. 왜 그러느냐? 구글의 급락이 연속성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럼 다음번에 또 급락 났을 때 또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생태계 지도를 이해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매수해 주는 자가 돈이 없는데 그들끼리 경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반도체
네, 스탑시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든 마찬가지. 자, 그래서 저희 모멘텀 주도주 클럽과 그리고 박한샘의 세르킹. 이 박한샘의 세르킹은 올해 제가 베스트 컨텐츠 한국경제TV 상을 받았는데요. 지금 문자 메시지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종목별 총정리를 왜 제가 총 강의를 했거든요. 이 66만 원에 총 5개월 동안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보내드려요. 66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문자 메시지 서비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에 매수해라, 얼마에 바로 정리해라.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큰 틀을 한국은 이해하려면 반도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대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녹화를 떠놓은 게 있습니다. 요 내용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66만 원 안에 5개월 동안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그리고 요거 반도체 강의 해서 여러분들이 02-3457-9013 전화 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270만 원인데 66만 원 할인이네요. 언제까지 저도 회사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지금 이거 뭐 계속적인 대기자가 늘어나고 지난번에 300명이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다 마감이 돼서 대기자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난번에 한 100명 풀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50명 정도 풀어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66만 원 가격이 끝나면 또 인상이 되겠죠. 왜? 지금 인버스로 수익 내고 폭락 나왔을 때 반도체 매수해서 수익 내고 털을 또 수익 회수하고 현금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저희 세르킹 문자반 회원분들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안 물려가지고 매매하고 있는 분들 1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1% 포식자. 앞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계속 이런 매매 저는 연말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벌어서 그 돈으로 AR을 이용한 앞으로 바이오 섹터 그리고 음식료 등 장기 투자 종목들의 분할 매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박한샘의 세르킹 문자반에 반드시 합류하셔서 연말에는 여러분 계좌가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되고 그리고 2억이 되는 그런 기적을 세르킹 문자반 회원분들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